제30기로 꼭비에 집에 죽지 못해 우는 여인들. 제1장 상갓집에 불청객도 아이고 아이고. 기묘한 기록 푸간소 30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대신 서럽게 울어주는 곡비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죽음을 슬퍼해주며 대가를 받는 기묘한 직업. 하지만 이 기록은 단순한 풍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겨울 강원도 태백의 한 상간 마을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던 결코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어느 울음소리에 관한 목격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보자 박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3일장 내내 빈소 한 구석에는 낡은 삼배상복을 입은 낯선 여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먼 친척도 아니었지만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했습니다. 박씨의 아버지는 옛날부터 우리 집안 장례 때는 꼭 오시던 분들이다. 원래 곡소리가 끊기면 망자가 저승길을 못 찾으니 고마운 분들이다라며 함구했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기괴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내는 기괴한 포식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의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3명의 여인은 장례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기름칠한 듯 번뜩이는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실수로 그들 옆을 지나가다 슬쩍 본 얼굴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동자가 없었고 뻥 뚫린 안아에서는 눈물 대신 검고 끈적한 진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진물이 닿는 곳마다 바닥 타일이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가며 지독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정수가 농축된 액체였습니다. 그녀들의 손가락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한마디가 더 길었습니다. 그 긴 손가락은 쉴 새 없이 바닥을 긁어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의 강화마루 바닥에는 기괴한 부적의 형상이 손톱 자국으로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망자가 육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면에 묶어두는 결계였습니다. 박씨는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2장 곡비의 정체 죽음을 먹고 연명하는 곡식. 장례식 둘째 날 밤 박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다 기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빈소 뒤편 전등이 꺼진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 곡비 3명이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위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구멍난 빨대로 영혼을 빨아들이듯 식재료의 색과 생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의 음식들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 마치 플라스틱 모형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만지는 순간 먼지가 되어 바스라졌습니다. 박씨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자 3명 중 가장 키가 큰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180도 돌아가 박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검은 혀가 뱀처럼 빚어나와 허공을 핥았습니다. 아직 배가 고파. 이 집안은 대대로 맛이 좋아. 더 큰 죽음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원혼이 동시에 지하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끔찍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적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곡식이라 불리는 죽음의 기운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저주받은 영가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권세가에서 자신의 가문만 잘 살기 위해 억울하게 죽인 노비들의 원한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괴물들이었죠. 그들은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한 채 자신들을 죽인 가문과 그 혈통의 장례식마다 나타나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 정수를 뜯어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게 아니라 이 괴물들에게 영혼의 마디마디를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들이 내뱉는 곡소리의 주파수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슬픔을 증폭시켰습니다. 빈소에 있던 조문객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찌우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비들은 그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에너지를 마치 향신료처럼 즐기며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습니다. 제3장 잠식되는 상주 울음의 전염과 신체적 변이. 셋째 날 아침 박씨의 아버지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빈소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곡비들과 똑같은 박자로 아이고 아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날카로운 하이톤 비명소리가 50살 넘은 아버지의 목구멍을 찍고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고 뺨에는 국비들과 똑같은 검은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비들은 이제 아버지의 등 뒤에 거머리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느다란 손가락을 아버지의 귀와 콧구멍, 입안으로 찔러 넣어 마치 인형을 조종하는 술사처럼 아버지의 안면, 근육을 기괴하게 뒤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턱은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빠지기 직전이었고 혀는 검게 변해 입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이 피는 아주 진하거든. 국비 중 하나가 박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며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밖으로 인출되는 감각이었습니다. 뇌가 텅 비어가고 그 빈자리를 서늘하고 습한 무덤 속의 흑치와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꿈틀대는 환각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국비들처럼 길어지기 시작했고 손톱 아래에서는 검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혈관을 타고 급속도로 전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박 씨의 할머니가 나타나 박 씨의 입에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날카로운 칼 조각을 섞어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보지 마라. 듣지도 마라. 저것들은 사람의 슬픔을 먹고 자라는 귀신들이다. 너까지 저것들의 밥이 될 셈이냐. 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박 씨는 정신을 차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혼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국비들이 남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매일 밤 진물이 흘러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제사장 화장터에 비명 타지 않는 시신과 영혼의 사투. 발인 날 할아버지의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터로 향하는 길에도 국비들은 차 지붕 위에 거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길쭉한 손가락이 창문을 긁는 소리가 기익하며 들려왔습니다. 운전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 차 왜 이렇게 무겁지? 엔진이 터질 것 같아. 뒤에서 수십 명이 차를 잡아당기는 기분이야 라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관 속에는 망자뿐만 아니라 그를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는 국비들의 시커먼 욕망이 함께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터의 공기는 바깥보다 수십 도는 더 차가웠습니다. 화장이 시작되었지만 30분이 지나도 화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당황하며 밖으로 뛰어왔습니다. 보통 천도면 순식간에 끝나는데 시신이 전혀 타질 않아요. 오히려 불 속에서 자꾸 누군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어요. 화로 안을 들여다본 박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은 타기는커녕 오히려 생기를 되찾은 듯 피부가 팽팽해져 있었고 그 세 명의 국비가 시신을 껴안고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몸은 불에 탈수록 더욱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소멸하면 자신들이 뜯어먹을 영원한 식량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로의 유리창에는 국비들이 안쪽에서 두드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가져온 대나무 가지에 복숭아나무 진을 발라 화로 입구에서 태우며 살을 날리는 의식을 강행한 뒤에야 국비들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 얼굴이 스쳐 지나갔는데 모두 박 씨 가문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국비들에게 발목이 잡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죽어서도 영원히 고문을 당하며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조상들의 얼굴은 해방의 기쁨이 아닌 남겨진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5장 남겨진 울음 기록되지 않은 가문의 종말. 장례는 끝났지만 박 씨의 집에는 여전히 정적이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거실 벽장 안에서 혹은 안방 침대 밑에서 미세하게 아이고 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그의 몸속에 국비 중 한 명의 영혼이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여자의 목소리로 화장을 하고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죽음을 위해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초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압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도망쳤지만 이제 국비들의 타깃은 살아있는 아버지와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가문의 장례식마다 찾아오던 그 국비들은 사실 가문을 수호하는 신이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길 때까지 영혼을 야금야금 파먹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박 씨의 몸 어딘가에서도 이제 서서히 검은 진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가끔 그 곡비 중 한 명의 얼굴로 겹쳐 보일 때면 박 씨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서럽게 우는 낯선 이를 절대 경계하십시오. 그가 정말 고인을 기려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가문의 비극을 찬양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안 장례 때마다 소리 없이 나타나는 그 단골 조문객, 정말 당신의 혈육이 맞습니까? 조문객 명단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지 않았어야 할 이름 혹은 이름조차 없는 자가 당신의 곁에서 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창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누구냐고 묻거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답하는 순간 그 곡비는 당신의 목소리를 인질로 삼아 당신의 장례식에서 부를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곡을 지금 바로 당신의 귓가에서 연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가 지금 당신의 발치에서 들리지 않나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차가운 손이 정말 당신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굶주린 귀신일까요? 곡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가문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례식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